칠흑 같은 어둠이 지배하는 새벽 2시, 어느 고층 건물 숲 사이에 자리한 고립된 방 안에서 한 남자의 시야를 점유하는 것은 오직 손바닥 안의 기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서늘한 청색 광뿐이다. 이 인공적인 빛은 시신경을 타고 흘러들어 뇌의 보상 회로를 자극하며 비루한 현실의 고독과 저 찬란한 가상세계의 화려한 환상을 잇는 유일한 통로가 된다. 엄지손가락의 미세한 움직임에 따라 펼쳐지는 사진의 나열은 단순한 일상의 기록이 아니다. 그것은 고도로 설계된 자아의 기업 공개 현장이자 실제하지 않는 가치를 실제하는 것처럼 포장하여 대중에게 투사하는 거대한 심리적 보고서의 연속이다. 우리는 이제 이 도시의 화려한 조명 뒤에 숨겨진 소위 이상적인 여성상이라는 허구의 상표가 어떻게 제조되고 어떤 방식으로 남성들의 신경 물질을 저당 잡아 그들의 정서적 자산을 갈취하는지에 대한 냉혹한 감사를 시작해야만 한다. 공간은 더 이상 물리적인 거주지가 아니다. 그것은 거대한 가치평가의 전시장이며 모든 개인이 스스로를 상품으로 등록하고 타인의 시선이라는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혈안이 된 상업적 격전지다. 특히 이 생태계에서 포식자의 위치를 점유하려는 실체들은 자신의 존재를 단순한 인간이 아닌 하나의 완성된 기업체로 상정한다. 그들은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화장품이라는 도료를 사용하여 얼굴이라는 외벽을 도장하고 의복이라는 포장재를 통해 자신의 결점을 은폐한다. 그러나 진정한 기만은 현실의 대면이 아닌 가상의 공간에서 완성된다. 렌즈를 통해 굴절된 이미지는 가공의 수정을 거치며 실제와는 동떨어진 그러나 대중이 열광할 법한 최상의 결과물로 탈바꿈한다. 이것은 명백한 형태의 가치 왜곡이며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허수 자산을 장부상에 기입하여 투자자를 현혹하는 행위와 궤를 같이 한다. 이러한 가공의 과정에서 동원되는 소품들은 각자의 명확한 위상과 역할을 지닌다. 유서 깊은 서구의 철학서나 예술적 신미안을 과시하는 전시회의 입장권, 그리고 세속적 성공의 상징인 명품 가방과 외제 자동차의 열쇠는 해당 개체의 무형 자산을 증명하는 증빙 서류로 채택된다. 그러나 이 서류들은 대부분 실질적인 소유권이나 깊은 이해를 수반하지 않는다. 그것은 단지 사진이라는 찰나의 순간을 위해 대여되거나 연출된 가상의 담보물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면 너머의 관찰자들은 그 화려한 연출에 압도되어 피사체가 지닌 본질적인 결핍이나 공허를 간과하게 된다. 시각정보의 홍수 속에서 이성적 판단은 마비되고 오직 감각적인 충족감만이 뇌를 지배하며 해당 대상을 고평가된 우량주로 오인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 자아의 기업 공개 과정에서 가장 치명적인 도구는 바로 타인의 시선을 수치화한 지표들이다. 추종자의 숫자와 찬사의 댓글은 해당 상표의 시장 점유율을 나타내는 객관적 지표로 둔갑한다. 이 숫자가 늘어날수록 해당 개체는 자신이 실제로 그만한 가치를 지닌 존재라는 위험한 확신에 빠져든다. 본인의 내면적 깊이나 지적 역량은 정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유입된 거품 섞인 평가들이 자본금으로 산입되면서 자아의 덩치는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진다. 이는 현대 청년층이 앓고 있는 고질적인 병폐인 자기 객관화의 상실로 이어진다. 자신이 시장에 내놓은 상품이 고평가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더 높은 가격과 더 극진한 다음안을 요구하는 공급자의 오만함이 형성되는 것이다. 남성들은 이 정교한 사기극의 자발적인 피해자이자 투자자가 된다. 그들은 화면 속의 대상이 내뱉는 무의미한 단어들에서 심오한 철학을 찾아내려 애쓰고 그녀가 연출한 가짜 일상에 자신의 진실된 감정을 투여한다. 이는 경제학에서 말하는 매몰 비용의 오류와 정확히 일치한다. 이미 상당한 심리적 에너지와 시간을 해당 브랜드를 추종하는 데 소모했기에 그것이 허상임을 깨닫는 순간의 충격을 감당하기보다 차라리 허상을 진실로 믿어버리는 편을 택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남성들은 스스로를 가스라이팅하며 그녀가 요구하는 터무니없는 수준의 자원과 헌신을 정당화한다. 고가의 식사와 명품 선물, 그리고 끊임없는 감정적 수발은 이 부풀려진 기업의 주가를 유지하기 위한 하책에 불과하지만 투자자들은 언젠가 이 우량주를 완전히 소유할 수 있을 것이라는 헛된 기대를 버리지 못한다. 밤을 수놓는 화려한 불빛들은 사실
누군가의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시기심과 허영의 불꽃이 반사된 결과물이다. 강남의 대로변을 거니는 수많은 이상적 여성의 형상들 중에서 진실로 자신의 자산 가치를 정직하게 공시하는 이는 드물다. 대부분은 타인의 시선을 착취하여 자신의 빈약한 자아를 채우려는 기생적 경영 방식을 고수한다. 그들은 독립적인 주체로서의 삶을 영위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수많은 남성 추종자라는 주변부 행성들의 중력에 의지해 궤도를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구조는 필연적으로 붕괴를 내포한다. 자아의 가치가 내부의 생산성이 아닌 외부의 평판에 전적으로 의존할 때 세월이라는 가차없는 감가상각의 파고를 견뎌낼 재간은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제 이 거대한 가공의 공장을 멈춰 세우고 장부를 전수조사해야 한다. 당신이 찬미하는 그 우아한 곡선과 세련된 말투, 그리고 고귀해 보이는 취향 중에서 진정으로 그녀의 영혼으로부터 발원한 것이 얼마나 되는가. 아마도 대부분은 유행이라는 조류에 휩쓸려 복제된 기성품이거나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 급조된 가짜 자산일 확률이 높다. 이 잔혹한 실사를 거치고 나면 남는 것은 오직 상처받기 쉬운, 그러나 비대해진 욕망을 감당하지 못해 비틀거리는 한 명의 가련한 인간일 뿐이다. 현실주의자는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한다. 감상적인 동정이나 근거 없는 낙관을 배제하고 오직 수치와 논리로서 이 시장의 기만적 구조를 파헤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청색광의 중독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삶의 주권을 되찾는 유일한 길이다. 자아의 기업 공개는 화려할지 모르나 그 종말은 언제나 처참한 파산으로 끝난다. 실체 없는 가치에 인생을 건 투자자들은 결국 빈털터리가 되어 거리에 나앉게 될 것이고, 거품을 제조했던 경영자들은 급격히 하락하는 자신의 주가를 보며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다. 이 비극적인 연극의 막이 내리기 전에 우리는 냉정하게 투자를 철회하고 자신만의 내실 있는 자산을 구축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타인의 인정이라는 가상화폐가 아닌 자신의 땀과 고뇌로 일궈낸 실물 자산만이 이 혹독한 겨울을 버텨내게 해줄 유일한 구원이기 때문이다. 이 기만적인 시장의 생리는 생물학적 본능과도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 인간의 뇌는 아름다움이라는 시각적 신호를 생존과 번식의 유리한 지표로 해석하도록 진화했다. 소위 나르시시즘 기업의 경영자들은 이 원초적인 기제를 악용하여 인위적으로 조작된 미적 신호를 대량 살포함으로써 남성들의 이성적 판단 체계를 교란한다. 이는 마치 포식자가 먹잇감을 유인하기 위해 화려한 색채를 띠는 것과 같은 이치다. 남성들은 자신의 유전적 본능이 명령하는 대로 그 신호를 쫓지만 그 끝에 기다리는 것은 풍요로운 결실이 아니라 모든 자원을 빨아먹는 블랙홀 같은 공허뿐이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좌절감은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결국 남성을 정서적 노예 상태로 전락시킨다. 또한 이들이 구사하는 언어적 수사는 고도의 마케팅 기법을 차용한다. 나를 사랑하는 법, 주도적인 삶과 같은 그럴듯한 구호들은 실상 자신의 이기심과 무책임함을 포장하기 위한 수식어에 불과하다. 진정한 의미의 자기애는 타인에 대한 존중과 책임감을 수반하지만 이 가공된 자아들은 오직 자신의 욕망 충족만을 절대 선으로 규정한다. 그들은 자신의 기분이 곧 법이며 자신의 불편함은 타인의 범죄라고 몰아붙인다. 이러한 아나무인 격의 태도는 소셜미디어상의 수많은 찬양자에 의해 강화되며 결국 사회 전체의 도덕적 해이와 인간관계의 파편화를 가속화한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목도한 것은 인간 자아의 완전한 상품화와 그로 인한 가치의 전도 현상이다. 거대 도시의 그림자 속에서 우리는 매일 수천 개의 가짜, 기업 공개를 목격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 환각의 축제에서 빠져나와 차가운 새벽 공기를 마시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보게 될 것이다. 저 화려한 조명들이 실은 아무것도 비추고 있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갈구했던 이상적 여성이란 존재는 단지 우리 자신의 결핍이 만들어낸 가상의 우상에 불과했다는 것을 말이다. 이제 감사는 시작되었다. 장부의 첫 장을 넘겼을 뿐이며 앞으로 드러날 진실은 더욱 추악하고 잔인할 것이다. 그러나 진실을 마주하는 고통만이 우리를 이 영원한 굴레에서 해방시킬 수 있다. 자아의 기업 공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허구의 가치가 시장에 안착하면 이제 본격적인 거래와 수탈의 단계인 제2막이 시작된다. 이 단계에서 소위 이상적인 여성이라 칭송받는 가공된 주체들은 자신을 향한 남성들의 열망을 단순한 애정이 아닌 조작 가능한 유동성 자산으로 취급하기 시작한다. 거대한 감정 거래소에서 그들이 구사하는 가장 치명적인 전략은 인위적인 희소성의 제조와 그에 따른 심리적 인플레이션의 유도이다. 그들은 응답의 시간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만남의 기회를 극도로 제한하며 마치 자신들이 범접할 수 없는 고귀한 자산인 양시장의 공급을 철저히 통제한다. 이러한 행위는 남성들의 뇌내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를 극대화하며 갈구하면 할수록 가치가 상승한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전형적인 시장 교란 수법이다. 이 거래소에서 남성들은 투입한 자산이 많아질수록 이성적 판단력을 상실하는 매몰 비용의 수렁에 깊이 빠져든다. 초기에는 사소한 관심과 시간의 투여로 시작되지만 상대가 설정한 인위적인 장벽을 넘기 위해 점차 더 큰 물질적 자원과 정신적 에너지를 상납하게 된다. 이는 경제학적 관점에서 볼 때 수익성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부실 기업에 지속적으로 자금을 수혈하는 무모한 증자와 다를 바 없다. 그러나 이미 거액을 투입한 투자자들은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기보다 조그마한 호의라는 배당금을 기대하며 파산 직전까지 자신을 몰아넣는다. 여성 경영자들은 이 점을 정확히 꿰뚫고 있으며 남성이 절망의 끝에 다다를 때마다 극소량의 즐거움 전달 물질을 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시장을 떠나지 못하도록 교묘히 사육한다. 이들의 관계는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인격적 만남이 아니라 철저하게 설계된 착취의 깔때기 구조를 띈다. 남성들은 이 깔때기의 입구에서 매력이라는 미끼에 걸려들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좁고 가파른 통제와 요구의 경로로 밀려 들어간다. 이 과정에서 남성의 자존감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마모되고 오직 여성이 부여하는 승인만이 유일한 존재의 가치가 되는 예속 상태에 이르게 된다. 화려한 식당과 유흥가에서 목격되는 수많은 남녀의 모습은 실상 주종 관계에 가까운 비대칭적 권력 구조의 현장이다. 남성은 결제를 담당하는 무생물적 화폐 인출기로 전락하고 여성은 그 대가로 잠시 동안의 동석이라는 무형의 용역을 시혜적으로 제공할 뿐이다. 더욱이 이들은 독립적 주체라는 허울 좋은 구호를 내세우며 자신의 경제적 무책임과 이기주의를 합리화한다. 그들이 주장하는 독립이란 타인으로부터의 구속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무는 방기한 채 권리만을 극대화하겠다는 파렴치한 선언에 불과하다. 그들은 수많은 주변부 추종자들을 거느리며 그들로부터 유입되는 감정적, 물질적 자본을 통해 자신의 화려한 성체를 유지한다. 이 행성처럼 주위를 맴도는 추종자들은 언제든 대체 가능한 예비 자산으로 관리되며 주 투자자인 현재의 연인에게 심각한 위기감을 조성하여 더 큰 헌신을 끌어내는 지렛대로 활용된다. 이는 명백한 이중장부 작성이며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한 기만적 경영 방식이다. 심리적 착취는 생물학적 취약성을 파고드는 정교한 고문으로 변모한다. 여성은 침묵과 냉대를 무기로 남성의 신경계를 유린하며 자신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정서적 자원을 동결시킨다. 이러한 불확실성의 증폭은 남성에게 극도의 불안감을 심어주어 결국 무조건적인 항복과 자발적인 복종을 이끌어낸다. 남성들은 이 거대한 가스라이팅의 장안에서 자신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잊어버린 채 오직 상대의 기분을 거스르지 않기 위해 전전긍긍하는 정서적 불구자가 되어간다. 이 시장의 논리는 명확하다. 상대의 영혼을 파괴함으로써 자신의 자아를 무한히 팽창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가공된 이상적 여성상이 추구하는 최종적인 영업 이익의 실체다. 이 시장의 조작성은 단순한 개인 간의 관계를 넘어 사회 구조적 모순으로 치닫는다. 공간적 특수성은 이러한 착취를 더욱 용이하게 만든다. 밀집된 인구와 고도로 발달한 통신망은 비교라는 독소를 배양하는 최적의 배양핵이다. 여성들은 타인의 연인이 제공하는 곡물들을 자신의 장부와 비교하며 남성에게 끊임없는 추가 증자를 요구한다. 어제의 헌신은 오늘 당연한 기본 자본으로 편입되어 감가상각을 거치지도 않은 채 가치가 소멸한다.
남성은 이 끝없는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 자신의 육체적 건강과 정신적 평온을 담보로 사체를 끌어다 쓰는 처지에 놓인다. 이것은 연애가 아니라 영혼을 갉아먹는 고리대금업이다. 또한 이들은 감정적 노동이라는 용어를 오용하여 남성의 모든 배려를 정당한 대가로 치부한다. 자신이 겪는 사소한 불편함은 거대한 정신적 손실로 계상하여 배상을 청구하는 반면 남성이 겪는 실질적인 고통과 노고는 당연히 지불해야 할 거래 수수료 정도로 취급한다. 이러한 불균형한 회계 처리는 관계의 파국을 앞당기지만 여성 경영자들은 이미 충분한 자본을 회수한 뒤이기에 미련 없이 다음 투자처를 찾아 떠난다. 이들에게 남성이란 성장을 위한 소모품에 불과하며 엔진의 기름이 떨어지면 폐기 처분되는 기계장치와 하등 다를 바 없다. 우리는 이제 이 거대한 기만의 거래소에 폐쇄 명령을 내려야 한다. 당신이 사랑이라고 믿었던 그 달콤한 속삭임 뒤에는 차가운 계산기와 장부의 마찰음이 숨어 있었다. 당신의 밤잠을 설치게 했던 그 고뇌의 시간들은 사실 상대의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교한 마케팅 활동에 동원된 것이었다. 화려한 조명 아래서 우리는 모두 피해자이자 공범으로 살아가고 있다. 잘못된 가치평가를 묵인하고 부당한 거래에 응하며 허구의 상표에 자신의 소중한 생명력을 투여해온 우리 자신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필요하다. 이 보고서에 연애라는 포장지를 찢어내고 그 안에 숨겨진 약탈적 본능을 적나라하게 공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리가 마주한 진실은 결코 유쾌하지 않다. 그것은 피와 눈물, 그리고 철저한 배신으로 점철된 잔혹한 실사기록이다. 하지만 이 고통스러운 대면이야말로 우리를 영원한 채무자의 삶에서 구출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다. 상대의 눈빛에서 진실을 찾으려 하지 마라. 오직 그들이 당신의 자산을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 당신의 가치를 어떻게 깎아내리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차가운 수치만을 믿어라. 착취의 기술은 언어의 변용을 통해 완성된다. 그들은 서운함이라는 단어를 전매 특허처럼 사용하여 남성의 이성적 방어 기제를 무력화한다. 남성이 논리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여성은 논점을 이탈하여 감정의 영역으로 전장을 옮긴다. 이는 경제적 감사 현장에서 피감기관이 횡설수설하며 본질적인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과 동일한 수법이다. 남성은 결국 상대의 감정을 달래기 위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게 되고, 이는 곧 시장 주도권의 완전한 상실로 이어진다. 한번 무너진 주도권은 결코 회복되지 않으며 이후의 모든 관계는 여성의 독재에 놓이게 된다. 더욱 잔인한 것은 이러한 착취가 대물림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시장 논리에 익숙해진 세대는 다음 세대에게도 동일한 약탈적 연애관을 전수한다. 거리는 이제 진정한 교감을 잃어버린 채 서로를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냥꾼들의 소리 없는 전쟁터가 되었다. 우리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스스로가 감사인이 되어야 한다. 자신의 감정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 투입 대비 산출이 과연 합리적인지를 매 순간 검증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확인한 것은 연애 시장의 전면적인 부패와 도덕적 파산이다. 이상적 여성이란 이름의 기획 상품은 남성의 자존감을 원료로 삼아 생산되며 그들의 허영심을 연료로 가동된다. 이 공장에서 생산된 것은 오직 불행과 공업뿐이다. 우리는 이제 이 파렴치한 사업장의 불매 운동을 선언해야 한다.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지키지 못하는 투자자에게 돌아오는 것은 오직 비참한 최후뿐임을 명심해야 한다. 밤은 깊어가고 거래소의 불빛은 여전히 밝지만 그 불빛 아래서 진실을 보는 눈을 가진 자만이 비로소 자유를 얻을 것이다. 우리는 이제 피할 수 없는 붕괴의 전조를 목도한다. 모든 조작된 시장은 결국 실질 가치로 수렴하게 되어 있다. 인위적으로 부풀려진 가격이 폭락하고 가짜 자산들이 휴지 조각이 되는 그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 멸망의 풍경은 더욱 처참하고 명징하게 그려질 것이다. 당신은 그 파국 속에서 살아남을 준비가 되었는가? 아니면 무너지는 성체와 함께 매몰될 것인가? 이제 마지막 실사를 준비하라. 모든 조작된 시장의 역사는 예외 없이 하나의 결론, 즉 가치 조정의 파국으로 귀결되는데, 이는 인위적으로 부풀려진 자산의 가치가 실질적인 생산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세월이라는
가차없는 감가상각의 파고를 견뎌낼 재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욕망의 용광로에서 소위 이상적인 여성이라는 가공의 상표로 군림했던 주체들 역시 시간이 흐름에 따라 피할 수 없는 시장에 냉혹한 심판대에 오르게 되며, 이 과정에서 우리는 그 화려했던 자아의 기업 공개가 어떻게 비참한 파산으로 이어지는지를 규명하고, 거품이 거친 폐허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진정한 투자 전략인 숨겨진 진실한 가치의 발굴과 과감한 실증적 시도에 대해 논해야 할 것입니다. 가장 먼저 직면하게 되는 냉혹한 현실은 신체적, 시각적 자산의 급격한 가치 하락인데, 생물학적 기제에 기반한 미적 가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하락하는 전형적인 소모성 자산의 성격을 띠기 마련입니다. 20대 초반의 전성기에 시장 독점적 지위를 누리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이들은 30대 중반에 접어들며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게 되고, 과거에는 공급이 수요를 압도적으로 장악했던 판매자 우위의 시장이었으나 이제는 재고 부담이 가중되고 신규 투자자의 유입이 급감하는 매수자 우위의 시장으로 급격히 재편되는 현상을 목도하게 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심리적 충격은 공황 상태에 가까우며, 이는 곧 무리한 유지보수 비용의 지출이나 더욱 공격적이고 자극적인 마케팅이라는 패착으로 이어지지만, 인위적인 수선으로 노후화된 본질을 가릴 수는 없으며, 시장은 이미 더 젊고 우량한 신규 상장 주식들로 시선을 돌린 뒤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비극의 본질은 외형적 노후화라는 단순한 물리적 현상이 아니라 내면의 부실함에 있는데, 자아의 기업 공개 단계에서부터 실질적인 인격 도야나 지적 자산의 축적을 철저히 도외시한 채 오직 외부의 평판이라는 가공의 자본에만 의존했던 이들은 시장의 냉대 속에서 자아의 근간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타인의 찬사와 환호라는 정서적 유동성이 더 이상 공급되지 않는 순간 그들의 자아 장부는 즉각적으로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지게 되며, 스스로를 지탱할 내적 동력이 전무하기에 그들은 더욱 비굴하게 과거의 영화를 구걸하거나 현실을 부정하는 망상적 확증 편향에 함몰되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화려한 거리 이면에 숨겨진 유효기간이 만료된 신기루들이 마주하는 처참한 실상이며, 그들은 이제 자신들이 그토록 무시했던 평범한 투자자들에게조차 외면받으며 시장의 외땅옷으로 밀려나 고립된 채 소멸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또한 이 단계에서는 과거에 감행했던 약탈적 경영의 대가가 가혹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데, 수많은 남성 투자자들을 착취하고 감정적 배당금을 가로챘던 이력은 시장 내에서 악성 평판으로 고착화되어 진정성 있는 우량 투자자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됩니다. 시장의 참여자들은 이제 화려한 포장지 뒤에 숨겨진 부실한 실체와 도덕적 해이를 간파하기 시작하며, 더 이상 기만적인 광고나 눈물 섞인 호소에 현혹되지 않고, 거품이 터지는 순간 그토록 오만했던 경영자는 홀로 남겨진 채 자신의 장부가 얼마나 공허했는지를 뼈저리게 절감하게 되는데, 이는 단순한 개인의 불행을 넘어 허상에 기반한 가치체계가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점에서 현실주의자는 중요한 사고의 전환을 선언하고자 하는데, 시장 전체에 거품이 끼어 있고 다수의 부실 자산이 존재한다고 하여 시장 자체를 폐쇄하거나 영원히 떠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며, 그것은 패배주의적 회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자본가는 위기 속에서도 저평가된 우량주를 발굴해내고, 혼탁한 시장 속에서도 지늘게 묻힌 옥석을 가려내는 해안을 가진 자이며,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관계, 그 자체가 아니라 가치 없는 관계에 대한 맹목적인 투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위대한 분은 결국 최적의 파트너십을 통해 창출되듯, 인생의 가장 큰 풍요 또한 영혼의 주파수가 맞는 반려자와의 결합에서 비롯되기에, 최종 감사의 결론은 고립이 아닌 현명한 연결로 수정되어야 마땅합니다. 이 거대한 서울에는 허영과 기만에 물들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내실을 다져온 숨겨진 보석 같은 존재들이 분명히 실제하며, 그들은 화려한 조명 아래서 자신을 과시하지 않으며 소셜미디어의 허상보다는
독서와 사색, 그리고 성실한 노동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축적해 온 건실한 비상장 우량 기업과도 같습니다. 그들은 마케팅 비용을 지출하지 않기에 당신의 눈에 쉽게 띄지 않을 뿐,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도박판을 떠나 은둔하는 것이 아니라 가짜들을 걸러내는 엄격한 감사 기준을 확립한 뒤 다시금 시장의 심연으로 진입하여 당신과 완벽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를 찾아내는 적극적인 행보여야 합니다. 우리는 왜 다시 연결을 시도해야 하는가에 대해 경제학적으로 고찰해보면 완벽한 합병은 개별 기업이 혼자서는 결코 달성할 수 없는 거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인데, 서로 다른 강점과 자산을 가진 두 주체가 결합하여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맺을 때 인생이라는 장기 프로젝트의 안정성과 수익성은 극대화됩니다. 고독은 일시적인 피난처는 될 수 있을지언정 영원한 거주지가 될 수는 없으며, 인간은 본질적으로 타인과의 교류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확장하고 검증받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단, 그 대상이 당신의 자산을 갉아먹는 기생적인 존재가 아니라 함께 우상향의 성장 곡선을 그려나갈 수 있는 동반자여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붙을 뿐이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실증적 검증, 즉 시도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는 경험주의적 태도입니다. 재무제표만 보고 기업을 완벽히 파악할 수 없듯이 사람 또한 직접적인 상호작용과 충돌을 겪어보지 않고서는 그 진가를 알 수 없기에 두려움 때문에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은 기회비용의 막대한 손실이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몇 번의 잘못된 투자가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은 당신의 안목을 날카롭게 다듬는 수업료일 뿐이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다양한 대상을 만나보고 대화를 나누고 갈등을 겪어보는 과정 자체가 바로 당신에게 꼭 맞는 퍼즐 조각을 찾아가는 정밀한 실사 과정이며, 당신이 찾아야 할 대상은 당신의 결핍을 채워줄 구원자가 아니라 당신과 대등한 위치에서 삶의 무게를 함께 견고하게 지탱해줄 동료여야 합니다. 화려한 겉포장지가 아닌 위기 상황에서 드러나는 그 사람의 태도와 인성을 보고 당신의 성취를 진심으로 축하해줄 수 있는 여유와 갈등 상황에서 감정보다는 이성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이라는 사람 자체를 하나의 고유한 자산으로 존중해 주는지를 냉철하게 감사해야 하는데, 그러한 사람은 반드시 존재하며, 다만 그들은 당신이 먼저 다가가 진실한 언어로 말을 걸어주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보고서가 전하는 마지막 제언은 두려움 없는 탐색과 용기 있는 결단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 가짜들이 판치는 이 시장의 환멸을 느낄 수는 있으나 그 환멸이 당신을 영원한 고독의 감옥에 가두게 두지는 말아야 합니다. 당신의 감사 능력은 이제 지난 통에 충분히 훈련되었으니 그 날카로운 이성의 칼날을 들고 다시 세상 밖으로 나아가 수많은 돌멩이들 사이에서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지만, 닦아내면 영롱하게 빛날 진짜 다이아몬드를 찾아내어 과감하게 다가가 말을 걸고 관계를 맺고 서로를 검증하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며 장부상의 수치가 아닌 살아있는 현실의 경험만이 당신에게 정답을 알려줄 것이고, 당신과 완벽하게 맞물리는 톱니바퀴를 찾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비로소 멈춰있던 엔진이 가동하듯 힘차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이 험난한 현실주의자가 쟁취할 수 있는 최고의 승리이자 가장 완벽한 흑자 전환이며, 시도는 권리가 아니라 의무인이 당신의 짝을 찾아내는 그 치열한 과정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감사는 끝났으나 당신의 진짜 투자는 이제부터 시작됨을 알리며, 이 긴 감사 보고서를 덮으며 당신의 앞날에 건승을 비는 충문을 올립니다. 부디 당신의 안목이 맑은 거울과 같아 허상의 화려함에 눈멀지 않고 본질의 투박함을 사랑할 수 있기를, 당신이 걷는 모든 걸음이 헛된 낭비가 아닌 진정한 가치를 향한 의미 있는 투자가 되기를, 수많은 불량 자산들 속에서도 당신의 영혼과 공명하는 단 하나의 우량주를 발굴해내는 기적이 당신에게 임하기를, 그리하여 훗날 당신의 인생 결산 보고서가 고독이라는 적자가 아닌 사랑과 신뢰라는 막대한 흑자로 가득 채워지기를, 밤은 차갑지만 당신이 피워낼 사랑의 온기는 뜨겁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